자, 9차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사막화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막화가 지구적인 환경 문제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해서 여섯 가지 주제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막화부터 볼게요. 사막화 사진부터 보면 중국 농경지의 사막화 보면 이제 농경지였던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아랄레 같은 경우도 이제 2001년도에는 이랬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이 사막화의 직접적인 지금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이제 인간 활동 및 자연적 기후 변화로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과도한 방목. 이 방목은 뭐냐면 축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목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여러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소고기 패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를 많이 방목시켜가지고 사막화가 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경작, 그리고 산림 벌채, 나무를 베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막화의 그 인위적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토지 생산성이 감소하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 부족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반건조 지역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문제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 및 만년설, 정말로 만년이 된 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속 안 녹으니까 이게 눈이 계속 눈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음물에 얼음이 녹으면 얼음물의 높이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해수면이 올라가냐 하면 그 땅 위에 있던 빙하나 이런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유입되면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지대 해안 지역 침수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인구의 위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해안선으로부터 150km 이내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가면 그 저 거주 지역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그 높이를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만 몇 년 전이더라? 30만 년 전인가? 41만 년 전인가? 그때하고 비슷한데 그때 당시 해수면이 지금보다 25m 더 높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젠틀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잠길 것을 감안해서 이제 지금 해안 지방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이제 옮겼죠. 거기가 이제 지대가 너무 낮아서 잠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100년 안에 이제 실제로 수도를 옮길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키리바시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식수 문제도 생겨요.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하수를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바닷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끓여서 먹고 이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후 기상 변화를 보면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북미나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강수량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는 이런 역할이 일어나면서 물 자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강수량이 늘어난 부분은 이제 강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비가 내리는 약간 그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스콜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이런 그 강우가 이제 나타나서 그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 강수량이 감소한 부분은 이제 물 부족 현상과 이제 수질 악화 문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도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기후 변화로 서식지가 손실되거나 적응에 실패해서 종들이 멸종 위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것은 잡초하고 해충 그리고 병영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따뜻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해충이 살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부분의 생물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어떤 생명종에 있어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변화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변화가 있는데 온난화로 일부 지역은 농업 생산성이 감소 가능합니다. 되게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과 해충 증가로 생산성이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운 지역은 일시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원래 추워서 농사가 안 됐는데 좀 따뜻해져 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건강, 보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온 상승으로 여름철 더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몸소 겪고 있죠. 지금 몇 월이고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0일인데 저 보세요 반팔 입고 있잖아요. 물론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날씨가 이제 계절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잖아요. 봄, 여름, 시읍, 비읍, 니은,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바뀌었다던데. 5계절이 됐다고. 5계절. 그 봄, 가을이 엄청 짧아지고 약간 이런 좀 진짜 더위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좀 더웠다 하면 28도 넘어가면 덥다 그랬거든요. 여름에 보통 한 26도, 27도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얼마 전 날씨죠. 한 9월 말, 10월 초. 그래서 여름철 더위가 굉장히 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위 관련 질병 및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이거에 대비해서는 물을 자주 좀 마셔줘야 돼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학생들도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게 체온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와 전염병 매개 생물 확산으로 말라리아 등 이제 열대 질병이 많이 유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따뜻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작물 재배지도 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구나 이쪽이 유명했는데 저기 위에 포천, 평창, 영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멜론이나 이런 것도 보성 녹차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녹차도 저쪽에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골치가 아프죠. 이제 자기가 늘 재배하던 이제 익숙한 것을 재배를 못 하고 이제 업종을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 치면은 내가 물리를 가르치다가 생명과학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골치가 되게 많이 아프겠죠. 이제는 또 파인애플 이런 거 재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날씨면은 정말로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개소리라고? 아니 뭐 내가 개소리를 했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체감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물들이 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종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는 갈치나 동죽, 꽃게 같은 게 많이 잡혔더라고요. 지금 멸치류가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고요. 동해는 이제 노가리가 1위, 오징어가 2위, 명태가 3위였는데 지금은 오징어가 장난 아니죠. 예, 오징어. 요거 대게는 되게 좋은데. 예, 대게랑 이제 청어 뭐 이런 게 됐다. 다음에는 이제 쥐치가 아마 지포 만드는 그걸 건데 아마. 예. 일단 멸치류, 정어리 이랬는데 이제 멸치류가 1위로 올라가고 고등어, 이 남해에도 이제 오징어가 이게 또 올라왔네요. 오징어 전성시대네.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오징어가 또 한 대 안 잡혀가지고 그랬는데 요새 또 많이 잡히나 보네요. 근데 이게 또 교과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5, 6년 전이거든요. 또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 해안가에도 지금 보면 바닷물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종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문제 뭐 바로 풀어보죠. 문제. 자, 형성평가 1번 문제입니다. 사막화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과도한 방목, 사막화의 원인이고요. 경작 및 산림 벌채, 이것도 사막화의 원인이고요. 근데 빙하의 증발은 사막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과도한 개발도 사막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한 지역은 여기서 북유럽하고 아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북유럽, 북미, 미국 쪽이죠.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 이쪽이 이제 강수량이 증가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좀 강수량이 감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3번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추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니까 농사 농업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한번 볼게요. 사막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막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뭐 과도한 방목, 경작, 산림 벌채,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사막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이제 토양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생태계 파괴와 뭐 물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저지대 해안 지역이 침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키리바시라는 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식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